안녕하십니까. 신인경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국방TV의 디펜스 브리핑을 정상화될 때까지, 노란 딱지 정상화될 때까지 군사TV에서 진행해 드립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도 역시 흥미로운 그리고 새로운 군사 안보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MD를 유린할 4세대 SLBM 발사 성공을 했습니다. 동북아시아와 유럽, 중동에서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현재 시각 30일 북부 바렌츠해에서 최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30일 북방함대 소속 보레이2급 전략원잠 크냐즈 블라디미르함에서 4세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RSM-56 블라바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바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인류가 여지껏 본 적 없는 새로운 핵무기라며 극찬한 4세대 SLBM으로 무려 10개의 탄두를 가진 다탄두 미사일입니다. 블라바의 탄두는 기동형 탄두 재도립체를 의미하는 MARV 형태인데 미 정보당국과 미국 원자력과학자 회보에서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블라바의 탄두는 각각 150킬로톤급으로 제각각 탄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순간 가속과 회피 기동 능력은 물론 스텔스 설계와 기만체, 체프까지 갖추고 있어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손쉽게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바렌츠해에서 발사해서 극동 지역의 캄차카 반도 일대로 탄두를 낙하시켰으며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 가공할 미사일을 탑재하는 보레이급 잠수함을 총 8척 확보할 예정인데 각각의 보레이급에는 16에서 20발의 블라바 미사일을 탑재하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의 핵전력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자, 러시아가 북극해 연안에 있는 북극해죠. 그 바렌츠해, 그 스칸디나바도 오른쪽으로 이제 들어간 바렌츠해가 있는데 거기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실험을 했어요. 블라바라고 하는 최신형 SLBM이고 이걸 이제 러시아 대륙을 가로질러서 캄차카 반도 앞까지 이제 보냈다라고 하고 그 모든 과정이 제대로 진행됐다라고 하는데 이 블라바를 쏠 수 있는 보레이급 원자력 잠수함 이제 전략 원잠이죠. 이거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보레이 1급은 3척을 짓게 되고 보레이 2급은 5척을 지어서 총 8척의 보레이급 1, 2급 그 잠수함을 가진다라고 해요. 보레이 1에는 16발의 이 블라바가 탑재가 되고 보레이 2는 20발의 블라바가 탑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블라바라는 미사일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 이제 10개로 쪼개지는 다탄두 미사일인데 이게 이제 10개로 각각 재도립을 하면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그런데 뭐 그냥 뭐 한 수십 킬로 인접한 이 정도가 아니고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진 곳까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고 이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또 유도를 하고 또 거기다가 여기 추진 모터가 달려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요격 미사일이 날아오면 갑자기 급가속해가지고 요격 미사일을 지나쳐버리는 이제 이런 어떤 회피 기동 그리고 알루미늄 조각 같은 거 체프, 플레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체프 같은 것도 이제 탑재가 돼 있고 그리고 이 탄두가 스텔스 설계라고 돼 있어가지고 레이더에 잘 안 잡힌다고 그래요. 그리고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레이저를 반사를 시켜서 그러니까 레이저 팔을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레이저 유도 폭탄 같은 게 있으면 레이저를 조사를 해야 거기에 미사일이 날아가고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레이저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이 뭐 어떠한 MD 체계로 여격할 수 없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인류가 여지껏 본 적 없는 그런 새로운 핵무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추진해야 할 지금 스타트 3 그러니까 이제 전략무기 감축협정 새로운 개정을 안 하겠다. 이게 이제 2021년에 새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였어요. 왜냐하면은 러시아는 이런 식으로 최신형 핵미사일들을 계속 개발하고 개량해 나가는데 미국은 이제 지난 8년의 오바마 행정부 기간 동안 핵 없는 세상 만들기에 올인하면서 핵무기를 폐기하면 물론이고 새로운 핵무기 개발에 거의 뭐 손을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의 핵무기의 어떤 그 수준, 능력 차이가 확
벌어지게 되는 10년을 보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이제 그 전략무기 감축협정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이유도 이런 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러시아의 핵 전력이 급속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노르웨이 코앞에서 대규모 잠수함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러시아 해군이 냉전 이후에 사상 최대 규모의 잠수함 작전을 통해서 노르웨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북유럽이 초긴장 상태입니다. 노르웨이군 정보국 NRK는 지난주 초 스칸디나비아 북부 무르만스크 해군기지에서 8척의 핵 잠수함과 2척의 디젤 잠수함이 출항했으며 이들이 자망 상태에서 노르웨이 영해에 진입해 대서양으로 향하고 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NRK는 이들 잠수함 가운데 일부는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으로 이어지는 북해를 통과해서 북대서양으로 향할 예정이며, 이러한 움직임이 러시아의 수중 함대는 언제든지 미국에 도달할 수 있으며 서방은 이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러시아 측의 의지를 미국에게 과시하는 무력 시위 성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의 대규모 잠수함 전력 움직임으로 인해서 현재 스칸디나비아는 비상입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물론 이 지역에 전진 배치된 나토 소속의 미국, 영국 해상 초계기들과 군함들이 러시아 잠수함을 추적하며 우발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거의 북쪽으로 이렇게 북극해 쪽으로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그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에워싸고 이렇게 바깥으로 에워싸고 있죠. 그리고 그 노르웨이와 바깥으로 해서 북극 쪽으로 경계를 하고 있는 게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안에 스웨덴과 핀란드가 있죠. 자, 그런데 그 노르웨이와 러시아의 경계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무르만스크라고 하는 러시아의 해군 기지가 있고, 여기가 이제 주로 잠수함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잠수함 10척이 출항했어요. 8척의 핵 잠수함, 2척의 디젤 잠수함이 출항해서 이게 이제 노르웨이 영해를 통과해서 지금 이제 미국 쪽으로 간다라는 말인데, 이걸 찾기 위해서 지금 10대의 해상 초계기가 지금 투입이 돼가지고 막 찾고 있답니다. 이것은 지금 그 폴란드나 또 조지아 뭐 이런 전역에서 지금 미국이 또 흑해에서 제가 신동기 국방TV에서도 알려드렸는데, 흑해에서도 그렇고 미국의 B-52가 계속 북해와 흑해 이 지역에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계속 비행을 하면서 이런 데 대해서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우리도 너희들 미국 코앞에 우리 잠수함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10척이나 동시에 출항했다. 이거 굉장히 이제 좀 심각한 상황인데, 만약 이게 전쟁이라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미국이 두세 척 또는 한두 척만 놓친다 하더라도 여기에 그 놓친 잠수함에 SLBM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코너에서 말씀드린 블라바 같은 그런 핵 미사일, SLBM 핵 미사일이 탑재가 되어 있으면 미국은 뭐 러시아에게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죠. 핵 미사일 탑재한 잠수함을 놓쳤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지금 러시아가 미국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과 러시아의 이 무력 패권 경쟁. 러시아는 지금 뭐 경제적으로 완전히 지는 했고 도저히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지만, 군사력은 아직도 만만한 군사력이 아니다. 이런 것을 미국에게 과시하고 아직도 나 죽지 않았어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차세대 항공모함인 존 F 케네디 함의 진수가 임박했습니다. 미 해군의 차세대 항공모함인 제랄드 포드급 항공모함의 이번함인 존 F 케네디 함이 화요일부터 진수식 준비에 들어갔다고 건조사인 뉴포트 뉴스 조선소가 현지 시각 30일 밝혔습니다. 뉴포트 뉴스 측은 존 F 케네디 함이 건조된 드라이독에 약 1억 갤런 이상의 물이 서서히 채워질 것이며, 이러한 진수식 준비는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3개월 앞당겨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니미츠급을 대체해서 총 10척이 건조될 예정인 제랄드 포드급은 현재 1번함이 미 해군에서 시험평가를 진행 중이며, 척당 건조비가 무려 1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군함입니다. 만재 배수량은 10만 톤으로 길이 337m, 폭은 76m에 달하는 거대한 비행갑판을 가지고 있으며, F-35와 F-18 등 최신 전투기와 E-2D 조기 경보기는 물론 MQ-25 무인 공중급유기와 MH-60R 해상작전 헬기 등 최대 90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진수되는 존 F 케네디 함은 재래식 항모로 지난 2007년 퇴역한 키티 호크급의 4번함의 한 명을 이어받아 오는 2024년 니미츠 함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자, 미국이 지금 니미츠급 항공모함 10척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랄드 포드라고 하는 항공모함 한 척에서 총 11척의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랄드 포드급 항공모함도 계획으로는 10척을 생산을 해서 니미츠급을 전부 대체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1번 함인 제랄드 포드 항공모함이 시험평가 중이죠. 이 제랄드 포드 항공모함은 엔터프라이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초의 원자력 잠수 항공모함인 엔터프라이즈를 대체하는 항공모함이었습니다. 근데 이 존 F 케네디 같은 경우는 키티호크 이런 그 아메리카 이런 재래식 동력 항공모함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니미츠 항공모함하고 같이 운용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키티호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태평양의 7함대에 배치가 되어서 일본에 오랫동안 주둔을 했죠. 그게 이제 키티호크가 퇴역을 하고 그 다음에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이 왔다가 원자로 수리를 하러 들어가고 지금은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F 케네디가 앞으로 취역을 해서 우리 7함대 쪽으로 올지 그것도 관심사가 되고요. 아무튼 미국의 항공모함 전력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지 않고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방글라데시가 미국과 상호 군수 지원 그리고 정보 보호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핵심 국가 중 하나였던 방글라데시가 미국과 상호 군수 지원 협정 및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즉 지소미아를 체결했다고 영국 군사 전문지 제인스가 현지 시각 30일 보도했습니다. 제인스는 미국과 방글라데시는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호, 평화 유지, 군사 교류와 협력, 해상 안보와 대테러 등 지역 안보 현안에 대한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미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서 보도하면서 이번 협정을 통해서 미국의 군사 장비가 방글라데시에 판매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방글라데시는 미국의 F-16 전투기를 비롯해서 아파치 공격 헬기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신형 무기 판매를 요청해 놓은 상태여서 오랜 기간 친중 국가로 분류됐던 방글라데시가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대외 전략의 변화를 꾀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방글라데시 그러면은 대표적인 친중 국가였고 반미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인도와도 상당히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인도로부터 독립을 했으니까 인도와는 거의 적국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인도와도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의외로 지금 중국과의 외교 노선에서 좀 멀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인균의 국방TV를 통해서도 알려드렸지만은 이 방글라데시가 미국에게 F-16 또 아파치 공격 헬기 그리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런 것들을 지금 팔아달라라는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걸 팔려고 하면은, 즉 방글라데시와 군사 교류를 더 깊게 하려고 하면은 이 무기를 팔기 전에 상호 군수 지원 협정 이런 것들을 체결해 놔야 됩니다. 군수 지원 협정을 체결해 놔야 이 팔았던 무기의 부품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줄 수가 있죠, 원활하게. 그래서 이런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을 체결하고 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미국이 F-16 전투기나 아파치,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런 것들을 방글라데시에 제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미얀마라든지 이런 방글라데시 인접국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1대1로 중에서 그 벵골만의 중심 국가였던 이 방글라데시를 중국으로부터 떼내게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상당한 어떤 그 외교적 성과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방글라데시조차도 지금 중국에게 떨어져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 1대1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 이런 것들이 과연 맞을까 하는 그런 것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디펜스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